6월 1일부터 이제 숲경영 체험림이라는 법이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됩니다. 샤워 시설이나 매점이나 공용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그럼 대지 변경하는 거는 어렵진 않을까요? 그래서 지원금이라든지 정책 자금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문의를 주셨거든요. 자, 그전 시간에 저희가 산림 경영관리사, 그러니까 산속에다가 이제 가설 건축물 짓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게 숲속 야영장이거든요. 요거는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나요? 6월 1일부터 이제 숲경영 체험림이라는 법이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임업인들이 세금만 내든 산을 가지고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죠. 그러니까 숲속 야영장과 숲경영 체험림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거죠? 숲속 야영장은 그냥 말 그대로 야영장이에요. 뭐 트리하우스나 캠핑해도 되고. 근데 숲경영 체험림은 작은 휴양림이다. 휴양림 속에는 뭐 커피숍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반 음식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 해도 되는 거네요. 산속에다가. 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예를 들면 그 정도는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격 요건도 있을 것 같아요. 숲속 야영장은 그렇게 규제가 없죠. 근데 숲경영 체험림은 규제가 있어요. 전문 임업인만이 할 수가 있죠. 전문 임업인이라면 임업 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임업인 이 세 종류를 전문 임업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전문 임업인만이 할 수가 있고 전문 임업인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발된 지 5년이 경과된 자가 할 수 있고요. 면적도 5헥타 15,000평 이상 돼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이제 기준이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입로. 진입로는 뭐 야영장도 그렇고 왜냐하면 차가 교행은 해야 되잖아요. 서로 들어가고 나오는 차 이것 때문에 4m 이상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조건이 자격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도로 조건은 그 자격 조건하고는 좀 다른 게 그 안에 예를 들어 개혁관리 지역이나 보존 지역이나 준보존 지역이나 이런 나누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자격 요건, 허가 조건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돼. 이건 허가 조건이고 이쪽은 자격 요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준보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건 다 되지 않나요? 웬만한 건 다 된다 이렇게 되면 참 또 애매한 일이 많이 생겨요.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까다롭거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전문 임업인만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건 사실 임업 후계자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뭐 독림가는 사실 뭐 5헥타 산림 이상 소유만 하면 돼요. 돈이 있으면 된다라는 그렇죠. 말처럼 들리네요. 신지식인은 뭐죠? 산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임산물 85개 말고 그냥 산에 나는 그냥 어떤 특정한 임산물을 이용해서 이걸 여기다가 식재했더니 이게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선도해 가는 사람들을 그 업적을 높이 사서 평가해서 선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임업 후계자인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건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거관한 교육기관에 40시간 교육을 받고 1000평 이상 임산물 재배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자기가 직접 또는 만 55세 이하의 9000평 이상 산림을 소유해서 경영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선발을 해주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임업 후계자가 되려면 교육 이외에 1000평 이상의 임야를 소유해서 거기서 뭔가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85개 작물 중에 어떤 거라도 1000평 이상 재배하는 것이 확인돼야죠.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임업 후계자가 그렇게 해서 됐어요. 임대를 해서라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임대 기간이 끝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임업 후계자 자격 조건이 박탈되나요? 일단 기본 조건은 3년에 한 번씩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충족시키지 않으면 지자체 선발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항목이 되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이에요. 선발은 받았는데 교육은 받는다 하더라도 임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은 제도 정비를 통해서 언젠가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숲 경영 체험님은 그렇다 치고 숲속 야영장은 일반인도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전문 임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산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뭐 그 면적도 상관이 없고. 면적은 필요하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인당 1800평 이상이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비용이 상당히 발생이 되죠. 얼마가 들어가죠? 아마 몇 천만 원 들어갈걸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받는 게 뭐 돈만 들여서 되는 게 아니고 산사태 위험이 있다든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살림에 어떤 피해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허가 자체가 안 나니까 그 넘어가면 그렇게 까다로워지는 거죠. 여기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1800평이라는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캠핑장의 면적이 1800평이다 이랬을 때 그 기준인 건지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산의 평수가 1800평이 넘어가면인 건지. 소유하고 있는 산은 5000평이 되든 10,000평이 되든 관계가 없는데 내가 이 숲속 야영장으로 허가를 내서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1800평을 넘기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숲속 야영장은 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나무가 그대로 존치를 한 상태에서 하잖아요. 일반 캠핑장은 그냥 뭐 자갈 깔아서 그냥 하는 거고 숲속은 말 그대로 숲속이잖아요. 그럼 나무도 있을 수 있고 지형지물도 있을 수 있고 바위도 있을 수 있고 공간 자체가 쾌적하고 넓기 때문에 1800평이 그렇게 크다고 보는 건 아니죠. 어찌 되었든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 자체가 1800평 미만이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다만 그 부지에 대해서 이게 뭐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부지 그거는 이제 충족을 시켜줘야죠. 숲속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준보전 지역은 불가능한가요? 준보존 산지 가능하고 보존 산지 중에서도 임업용 산지는 가능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숲속 야영장이라는 게 샤워 시설이나 매점이나 공용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지금은 공용 화장실이나 공동 샤워 시설이 있죠. 그 정도는 가능하다. 숲속 야영장 안에는 대부분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붙어 있는 토지, 대지라든가 이런 토지에다가 그런 거를 운영하죠. 숲속 야영장 안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대지 변경을 해야 된다는 소린가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또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네요. 그렇죠. 숲속 야영장의 개념은 정식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럼 대지 변경하는 거는 어렵진 않을까요?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도 않죠. 일단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복구 예치금이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아, 그럼 굉장히 좀 까다롭네요. 그것도 어찌 보면. 까다롭기도 하지만 일단 돈이 좀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이제 임지려면 평당 2만 원짜리가 이걸 대지로 바꿔놓으면 이게 평당 20만 원짜리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예치 복구비 이제 나중에 원상 복구비가 이제 다 예치가 되니까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10,000평 정도 되는 산을 갖고 있다라고 치는 거예요. 가정을. 진입로도 다행히도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는 한 1000평 정도만 캠핑장으로 쓰겠다. 그리고 그 중에 한 100평 정도만 대지를 변경해서 샤워장도 만들고 뭐 화장실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매점도 만들고 그랬을 때의 비용은 한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시나요? 그거는 얼마라고 딱 정하지는 못해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르고. 그럼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 이제 지역에 있는 토목설계사에 이제 한두 군데 문의를 해서 요만한 땅에 요거를 대지로 전환시키려고 그러는데 요거에 대한 설계비, 형질 변경이라 그래요. 형질 변경비 이런 비용 다 해서 토탈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가장 정확하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계사무소 찾아가면 된다. 그냥 설계사무소가 아니고 토목설계사무소. 네. 찾아가면 답변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거 저희가 그 전 시간에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숲속 야영장은 도지사의 허가권이 있고 숲경영체험님은 시장이나 군수, 그건 도지사 허가가 아니고 네.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나중에 실제로 막상 해보시면 처음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질문 주신 분의 생각은 이런 숲속 야영장을 운영을 하면서 옆에다가 재배도 좀 같이 하면서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메일을. 근데 지금 자본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지원금이라든지 정책자금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문의를 주셨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임업 후계자 선발을 받았으면 전문 임업인 정책자금 대상이 되죠. 그리고 사립휴양시설에 관련된 정책자금으로 한 3억 한도 정도 되고요. 사립휴양시설이라는 건 숲속 야영장이 포함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숲속 야영장, 정원, 숲경영 체험님도 거기 포함되고요. 그 돈을 가지고 100% 3억이면 받을 수 있고. 100%라는 말이 3억?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만약에 공사 대금이나 뭐 이런 투자비가 3억이면 3억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의 100%인 그렇죠. 3억 거죠. 한도 네네. 내에서. 금리는 1%짜리고 이거 장기수처럼 1%짜리고 20년 거치 15년 상환, 35년 동안 갚는 이런 이제 제도가 있죠. 그럼 사실 조건은 엄청나게 좋긴 하네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허가를 다 득해야지만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허가라는 건 인허가 같은 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인허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숲속 야영장을 만들기 위한 허가를 도나 시군 단체장한테 이거 허가를 먼저 득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 이런 휴양시설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어서
담당 과에다가 상의를 해서 인허가가 나온 다음에 이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금을 먼저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3억이라는 걸 신청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전문 임업 자금은 넉넉치를 않기 때문에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여기 질문 주신 분도 2, 3개월 불과 전인데 그때 임업 후계자가 되신 상태에서 이걸 받고 싶어하는 희망하시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1, 2년 전, 2, 3년 전 이렇게 뭐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런 자금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요거는 뭐 경쟁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어떤 선착순 개념도 살짝 있는 것 같고, 또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시냐, 이런 임업 후계자나 뭐 이런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들을 따져가지고 이런 자금을 배정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임업 후계자가 전문 임업인이 23,000명 가까이 되는데 23,000명 중에 정회원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5,000명 미만인데, 그러나 정책 자금은 그 사람들이 60%를 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만 몇천 명이 나머지 40%를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따라서 협회의 가입 순서 내지는 지역의 정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로 정보 습득에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민원성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고요. 세 번째는 자금을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답변이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하시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이제 이렇게 연락을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전 영상과 이제 1, 2편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조금이라도 뭐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